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SOAR 솔루션을 담당하는 엔지니어 최대수입니다. 어, 오늘 웨비나에서는요, 그 원격 SOC 팀의 효율적인 협업 사례라는 제목으로 저희 회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보안관제 센터 팀이 이런 리모트 환경, 원격 그 재택근무할 수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협업하는지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중심에는 코어텍스 X 수어라는 SOAR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활용하는 사례를 좀 함께 설명을 드리고요. 이러한 업무 전환을 사실 단순히 어떻게 보면 좀 디제스터 리커버리의 좀 관점으로뿐 아니라 이제 실제 보안 관제 업무를 좀 개선하는 것을 고민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이제 아젠다인데요.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회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내부의 그 보안관제 센터가 그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제 어떠한 플레이북들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솔루션 코텍스 엑스소어의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실제 데모 화면 캡처로 좀 꾸며봤거든요. 그 데모를 좀 소개해드리고 최근에 위협 인텔리전스 매니지먼트의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관제 센터에서 보통 위협 인텔리전스를 많이 수집을 해서 취합을 해서 통합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석에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게 SOAR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능 이제 데모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코비드19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들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저희 보안 관제나 보안 운영 측면에서 보면 사이버 위협이 더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싱 메일들이 계속 공격이 들어오죠. 그래서 어느 벤더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그 전에 비해서 이 피싱 메일이 6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솔루션들, 원격으로 서비스하는 솔루션들의 이제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들이 더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관제 업무 측면에서 보면 업무가 더 어떻게 보면 줄지 않고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온사이트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리모트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고민을 하고 플래닝을 세웠던 디자스터 리커버리 플래닝들 이러한 상황이 정말 제대로 작동할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고민이 되죠. 그래서 두 가지를 요약해 보면 오히려 할 일은 더 많아졌다. 사이버 공격은 더 증가하고 있고 또 하나 실제적인 비상 대응계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더라. 그건데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리모트에서 이제 운영해 보면서 이제 정말 종작을 하더라.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제목이 리얼이죠. 이제 실제 원격 SOC는 이제 새로운 현실이 됐다. 사례인데요. 이제 그림의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저희 회사의 관제센터 팀장입니다. SOC 센터장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 소개해드릴 내용을 간단하게 한 1분 이내로 이제 직접 설명을 합니다. 밑에 자막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 들어보시면 Hi, my name's 좋을 Matt 것 Mellon, 같습니다. and I'm responsible for our own internal SOC or Security Operations Center at Palo Alto Networks. As you can tell, I'm working from home. Generally, my team's service to the organization, to our internal organization, all of the continuous monitoring, proactive hunting that we do has been unaffected by this sort of different working model than what we're used to. Want to play with toys? The same sort of preventions and automations that are
in place when we're all going to the office or are still protecting us and automating a lot of stuff for my team when we're working remotely. Beat on what my team's up to thanks to XSOAR's built-in case management capabilities and a lot of the repetitive tasks that help serve my team and enable my team to do a lot more in a faster, more scalable way happen regardless of where we are. 아, 예,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근데 가장 핵심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회사에서 이런 보안 관제 업무를 할 때나 아니면 뭐 재택에서 집에서 관제 업무를 할 때 실제 업무에 변화가 있으면 안 되죠. 해킹에 대응을 동일하게 해야 되고 SLA가 뭐 집에서 일한다고 해서 더 많은 시간을 주는 것도 아닐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업무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될 겁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서로 협업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회사의 그 보안관제 센터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본사가 미국의 산타클라라에 있고요. 관제 센터는 이제 외부에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인터널 보안관제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전 세계 직원은 뭐 이제 6천여 명이 되고요. 6천 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 대상들은 어떻게 보면 PC, 저희 단말들 또 서버들 합쳐서 한 2만여 대 되고요. 저희가 이제 서비스하는 인프라나 컨텐츠나 이런 내용들, 자산들은 전 세계 이제 13개 데이터 센터에 이제 클라우드에 이제 다 있죠. 뭐 AWS, 구글, 애저 다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들을 전부 다 그 이제 일반적인 기업의 보안관제 센터들이 하는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뭐 그 스레드 헌팅, 그다음에 인시던트 사고에 대해서 대응하는 업무들을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안관제 센터는 이제 한 4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이제 SIM, 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스플렁크라는 SIM 제품을 도입을 해서 이제 관제 요원은 현재 총 9명 정도의 관제 인력이 이제 전체 관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솔루션 관점으로 포인트 솔루션들 관점으로 해서 이제 좀 상위 레벨의 좀 전체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면 저희 인프라 단위 보안 제품들이 있죠. 네트워크 관점의 좀 보안 제품들, 뭐 방화벽부터 해서 여러 보안 제품들이 있고요. 또 엔드포인트에도 이제 저희 회사의 XDR이라는 또 엔드포인트 솔루션들이 있고 클라우드에는 또 클라우드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들을 중간에 이제 이벤트들, 로그들을 수집을 해서 이제 SIM 제품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스플렁크를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른 제품으로 계속 좋은 제품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SIM에 이제 경보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경보를 탐지해서 트리거가 돼서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경보가 올라오면 그 이후부터 관제하시는 그 관제 요원분들, SOC 엔지니어들이 사고를 조사해야 됩니다. 어디서 공격이 왔고 원인은 뭐고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지, 기존에는 이걸 피해를 당한 적은 없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을 하죠.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하는 중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가운데 코어텍스 X-SOAR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트너에서 보면 SOAR라는 제품을 그 카테고리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큐리티, 오케스트레이션, 오토메이션 앤 리스판스, 뭐 그 용어 그대로 보안에 대해서 이제 전체를 조율하고 조정을 하고 자동화해서 대응을 한다. 이제 그런 형태의 제품 유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 옆에 이제 저희 회사 여러 제품들, 코어텍스군의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다 솔루션 소개해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짧아서 오늘은 이제 소어 제품 엑스소어를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싱 플레이북의 사례입니다. 사실 피싱 메일이 기업마다 많이 증가했고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최근에 뭐 기존에 비해서 뭐 사실 6배 이상의 피싱 메일이 기업마다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관제위원이 수동으로 처리를 한다 그러면
그 6배 이상의 업무가 더 부하가 많이 가는 거죠. 로드가 많이 걸리는데 그런 업무를 이렇게 자동화해서 이런 플레이북이라는 걸로 이제 디지털화되어 있는 워크플로우죠. 마치 이제 플로우 차트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의 타스크들을 이제 자동으로 지정을 해 놓고 피싱 메일이 들어왔을 때 신고가 돼서 들어와거나 했을 때 처리를 빠르게 처리를 해서 완료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사에서도 가장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저희 회사에서도 가장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 회사가 그 리모트로 그 원격 관제 업무를 하기 전부터 하고 있던 거라서 사실은 리모트로 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이게 뭐가 변한 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이제 효과를 거두고 있었던 일이긴 하죠. 그래서 사실 소어 솔루션을 저희가 도입하기 전에는 그 이메일을 받으면 이메일 안에 어떻게 보면 아티팩트들이죠. 뭐 IP나 URL이나 첨부 파일들의 악성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뭔가 보낸 메일을 차단을 한다든지 아니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응하는 작업들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이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45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관제 요원으로 치면은 거의 뭐 한 달에 이틀은 피싱 메일 처리를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인터뷰를 작년에 해봤을 때 뭐 하루에 한 2시간 이상은 꼭 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솔루션을 도입하면 효과를 가장 많이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이걸 이제 제일 먼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이 솔루션을 도입하고 나서 이제 적용을 하고 나서 피싱 메일은 100%다 이제 자동으로 동작을 합니다. 대신 이제 동작한 내용을 어, 담당자가 체크하는 그 타스크를 하나 넣어서 이제 확인만 합니다. 새로운 과거의 어떤 피싱 메일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건당 뭐 1분에서 5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런 효과를 봤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이 소어 솔루션, 코어텍스 X 소어를 활용하면서 그 안에 이렇게 플레이북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자동화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플레이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워크플로우 엔진이 동작을 하면서 뭐가 경보가 위협이 탐지돼서 트리거가 되면 그거를 이제 빠르게 자동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플레이북에 실제 저희 회사가 쓰는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플레이북 수가 이제 제가 한 물어보니까 한 3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개 정도의 플레이북으로 전체 보안 관제 자동화를 하고 있고 지금 요 내용들은 그 플레이북 안에서 쓰이는 이제 모듈들 좀 어떻게 보면 뭐 서브 함수처럼 그러니까 이 플레이북이 다른 플레이북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서브 플레이북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거를 연결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일 그 좌측에 인시던트 플레이북은 이제 경보가 보안 장비에서 트리거돼서 올라오면 그걸 처리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보안 제품들에서 경보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트리거가 돼서 올라오면 처음에 뭐 위험도, 시비리티를 계산을 하고 뭐 사용자 정보, 호스트 정보들을 타 시스템의 정보가 있으면 유니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다가 옆에 물컵을 놨는데 엎질렀네요. 네,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인리치먼트, 물을 인리치먼트 하는 거는 아니고, 여러분 이제 트리거가 되면 여러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함께 이제 정보를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이 끝나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인리치먼트 할 때 여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죠. 뭐 평판 정보 조회를 하는 뭐 IP나 URL, 뭐 첨부 파일들, 그다음에 그 외에 밑에 보시면 추가적으로 조사할 것들이 있거든요. 뭐 이메일이라든지 기존 로그에 과거 30일 동안의 정보가 더 수집된 게 있는지, 아니면 그 악성과 관련된 그 내용이 있는지 이제 포렌식 기능들을 정보들을 더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분석이 다 되면 이제 대응을 해야죠. 그때 만약에 이제 격리시키는 대응들, 뭐 AD의 사용자 계정을 락을 시켜라, 얼마 동안 못 쓰게 해라, 아니면 이메일, 뭐 파일이나 디바이스를 이제 쿼런틴으로 보내라,
이제 이런 내용들. 또는 아예 그냥 리이미지 시켜라. 그 엔드포인트는 뭐 엔드포인트가 지금 치료를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행위들을 서브 플레이북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붙여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게 처리가 된 다음에 전체 내용을 이제 그 SLA 어느 정도 시간이 됐는지를 다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로 또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 업무 내용이 이제 전체적으로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플레이북이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그다음에 어떤 관제 요원이 어떤 내용들을 처리를 했고 얼마나 빨리 처리했는지가 이렇게 리모트로 그 보안관제 업무들을 하더라도 이 시스템의 전체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좀 그 요약을 해서 사실 리모트 SOC를 운영을 할 때 이제 어떤 효과를 이렇게 자동화를 통해서 빠르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하고 여러 이제 서브 플레이북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수어라는 솔루션을 다시 한번 좀 개념, 정의는 좀 한번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이제 개요, 정의에 대해서 한번 장표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수어 솔루션이 뭔지 혹시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제 가트너에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아까 다양한 소스, 그 앞 페이지에서 이제 우측에 좌측에 있었죠. 여러 보안 제품들에서 트리거돼서 경보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SIM 같은 보안 관제 솔루션에서 경보를 받아가지고 거기로부터의 경보를 받아서 내부의 그 관제 운영 프로세스 절차들을 아까 플레이북이라는 걸로 디지털화되어 있는 그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바로 이제 SOAR이라는 기술이다. 뭐 솔루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우측에 하단에 보면 중앙 허브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리모트로 SOC가 운영될 때 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기존의 탐지 시스템 SIM은 탐지하는 데에서 머물러 있지만 그 이후에 여기 보시면 그래프에서 뭐 트라이에이지 뭐 리스판스 한다든지 그 뒷부분에 분석 대응 조치하는 데 기능들을 이제 SOAR 솔루션이 담당하니까 이제 보안관제센터에서의 중앙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 그림에 보시면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글자 상단에 그다음 아래에 스렛 인텔리전스라는 이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뒤에서 한 번 더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어텍스 엑스소어라는 제품, 저희 회사 제품인데요. 그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이름은 기존에 저희가 그 데미스토라는 이제 이스라엘 제품이 수어 솔루션이 있는데요. 그걸로 저희가 작년 초에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5년 전에 2015년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벌써 만들어진 지는 한 5년 이상 됐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기능도 버전도 솔루션이 많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안정화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여기에 새로운 기능을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여기 위협 인텔리전스 관리 기능을 추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름을 새롭게 이제 리브랜드를 한 거죠. 그래서 코어텍스라는 거는 저희 솔루션 제품 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코어텍스는 이제 사전 찾아보면 뭐 대뇌피질 그러니까 좀 용어가 조금 어렵긴 한데 이 내용이 신경 세포들의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두뇌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엑스소어는 이제 소어는 기본 용어인데 거기에 X라는 익스텐디드의 약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솔루션에는 이런 위협 인텔리전스 관리 기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 회사는 이 기능이 제대로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확장된 엑스소어다. 확장된 소어다. 그래서 보안관제 센터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확장된 소어 솔루션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협업하고 케이스 관리하고 위협 인텔리전스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간단하게 하나씩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뒤에 데모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좌측에 그림 보시면 아까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그 플로우 차트처럼 전체 플레이북이 지금 보이죠. 그래서 뭐 제목은 뭐 피싱 데모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싱 메일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를 이런 박스 하나하나가 타스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저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이거를 이제 그림 그리듯이 갖다 놓고 선을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타스크들, 업무들이 순서대로 처리되도록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려 놓으면 요 안에 워크플로우 자동화 엔진이 있어서 요거를 경보가 들어오면 즉시 자동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동으로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하려면 여러 제품들이 이제 연동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통합, 뭐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이제 글로벌 제품들은 많이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제품도 저희가 이제 국내 모 큰 이제 그 대기업 회사에 이제 구축을 하면서 또 국내 제품도 연동을 하고 있고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제품을 연동을 하면 그냥 기능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SIM을 연동을 하면 경보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그 SIM 제품에다가 상태 값을 또 업데이트 해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액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방화벽 같으면 차단 정책을 내린다든지 그래서 그 액션들을 보면 뭐 수천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기능들을 쉽게 또 추가할 수가 있고요. 직관적인 시각적인 플레이북 에디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미 인티그레이션 하는 영역들인데요. 단순히 이제 SIM 뭐 분석 장비뿐 아니라 여러 유협 인텔리전스, 뭐 샌드박스와 같은 이제 마레어 어널리시스 장비, 엔드포인트, 그다음에 그 다양한 영역들의 제품들을 이미 이제 연동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화된 워크플로우 엔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기능은 시큐리티 오리엔티드 돼 있는 이제 티켓팅 시스템입니다. 사실 앞에서 설명을 잠깐 안 드리긴 했는데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서비스나우라는 티켓팅 시스템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관제 업무에서도 썼었는데 그 이제는 그 시스템 없이 요 안에서 보안 업무, 관제 업무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티켓팅 시스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경보가 트리거돼서 올라오면 그 경보가 경보를 이제 인시던트로 등록이 되고 처리가 완료가 되면 클로즈로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러한 시스템들 대시보드들을 쉽게 구성을 해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실시간 협업 플랫폼인 엑스스워 실시간 협업 플랫폼 이 워룸인데요. 한 30분이 되니까 말이 조금 꼬이네요. 네, 잠시만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1시간에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설명을 좀 너무 길게 드렸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재택근무라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제 집에 개를 2마리 키우는데 밖에서 개가 짖습니다. 그러니까 또 신경이 쓰이네요. 혹시 개 소리가 옆에서 들려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워룸이라고 해서요. 이 워룸이라는 거를 좀 뭐 한국말로 표현하면 뭐 작전 상황실 뭐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보가 하나 딱 그 인시던트가 뜨면 이제 관제 엔지니어들, 관제 요원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전체 상황들을 공유를 하고 빨리 분석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필요하면 뭐 이미지 파일이든 분석한 내용들을 업로드할 수도 있고 아까 플레이북에서 타스크가 처리가 되면 그 내용들이 여기에 순차적으로 쭉 나오고 그 내용이 문서화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그 유협 인텔리전스 관리 플랫폼 기능이 이제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서 데모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엑스스워 제품을 자동화 쪽에 활용을 해서 이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면서 경보들이 이제 중복해서 많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솔루션이 다르고 그러면 요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는데 이 플레이북으로 디듀플리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경보들 같은 경보로 판단되는 로직 그 판단 로직을 플레이북으로 만들어서 이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전에 처리했던 경보가 뭐 다른 솔루션에서 트리거 돼서 올라왔다. 그러면 내부 플레이북 로직으로 타고 가다가 아 이거는 같은 거야. 그래서 클로즈 상태로 하고 요 경보를 원래 이제 처리한 경보로 연결을 링크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가 굉장히 감소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피싱 메일, 아까 빠른 시간에 피싱들을 자동화로 100% 자동화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시던트의 75%를 자동화로 대응한다. 이게 실제 이 자동화 솔루션을 하기 전에는 거의 90% 이상의 업무가 사실 보안 관제 요원의 90% 업무가 이 분석하는 거, 관제 경보 대응하는데 그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실제 75% 4분의 3을 다 자동화로 처리하고 거의 한 30% 정도만 그쪽 업무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많은 부분을 이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엑스소어의 제품을 이제 데모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을 좀 너무 길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부터 좀 재미있게 실제 화면 캡처한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소어 솔루션을 사용하기 전에 이제 보안관제센터에서 관제 업무하는 거를 간단하게 좀 캡처 떠서 만들어 봤습니다.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SIM에서 경보가 하나 뜨잖아요. 그러면 관제위원은 그 내용을 보고 이 경보가 왜 떴지? 그 근거 이벤트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근거 이벤트에 뭐 공격자 IP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평판 정보를 하나씩 다 조회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진짜 공격이 들어왔어? 이거 나쁜 평판이네? 그러면 뭐 한 과거 데이터 다 또 검색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과거에도 공격이 있었는데 이거 빨리 조치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그 보호 대상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담당자한테 이제 알려줘야죠. 그러면 이거 뭐 CSV로 그 로그들을 다 떨궈가지고 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럼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보고 처리를 하면 이제 이제 종료가 됐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한 프로세스인데 실제 업무는 여기보다도 이제 더 많은 일들이 함께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설명하기 좀 쉽게 용이하게 하려고 캡처를 좀 떴습니다. 그래서 캡처 화면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요 화면은 이제 저희 솔루션이 아니고 타 제품의 SIM 제품, 보안관제 솔루션의 화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보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밑에 하나가 쭉 뜨죠. 그래서 SIM 룰 테스트, 뭐 IDS 로그를 가지고 뭔가 이제 경보가 떴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클릭해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중간에 출발지 IP는 뭐고, 그 다음에 대상 IP, 그다음에 중간에 공격명, 시그네이처.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이제 관제위원은 무슨 디도스와 관련된 공격이 들어왔나 보다. 이제 이렇게 알죠. 근데 실제 이러한 룰들은 단순히 하나의 경보로만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벤트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서 여러 개 이게 왜 경보가 발생됐는지 근거가 되는 단위 보안 로그들을 또 조회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보면 로그가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제대로 확인이 안 돼요. 뭐 그거를 좀 이런 솔루션에서는 보기 좋게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럼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럼 이 사이에 보면 이 출발자 IP, 이런 IP에서 공격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럼 이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진짜 나쁜 IP들인가? 그러면 이런 거를 이렇게 바이러스 토탈 같은 평판 조회하는 데 입력을 해가지고 하나씩 살펴봅니다. 뭐 VIP 넣어보고 저 IP 넣어보고 뭐 쭉 넣어보죠. 그랬더니 여기 말해요. 좀 약간 멜리셔스하게 나오네요. 그러면 얘네들 과거에도 좀 공격을 많이 했던 IP다. 우리한테도 그래서 공격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거 과거 데이터 다 한번 뒤져보자. 그래서 30일 동안 날짜 범위를 둬 가지고 전체를 쭉 또 검색을 해봅니다. 양이 되게 많죠. 그럼 그 내용을 이렇게 뭐 CSV나 파일로 저장을 해서 메일로 담당자한테 보내서 확인해달라. 또는 뭐 조치를 취해달라. 아니면 좀 조치를 자동화해서 할 수 있으면 자동화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처리가 완료되면 처리 커멘트를 입력을 하고 뭐 클로즈나
뭐 리졸브나 해가지고 상태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관제 시스템에 이렇게 상대값이 바뀌고 이제 이력이 등록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인 일들이에요.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일들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동안 저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90% 이상의 일들, 관제위원이 본인의 업무 중에 90% 이상의 일들을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일들을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서 중간에 여기 아까 사람 이미지였는데 이 솔루션이 있죠. 그래서 심에서 경보가 나오면 자동으로 받고 평판주에도 자동으로 하고 상세주에도 자동으로 하고 메일 보내는 것도 자동으로. 그래서 이게 순식간에 이제 끝나는 거죠. 뭐 수분 내로 끝납니다. 1, 2분 내로 쭉 끝나고 응답이 오는 거 기다렸다가 오면 상태값 자동으로 변경하고. 이게 지금 아크사이트든 IBM 큐레이더든 스플렁크의 ES든 뭐 그 외 심 제품들 모두 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자동으로 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면은요. 지금 이제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플렁크라는 제품이 이미 인티그레이션 연동하는 모듈이 여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그 인증 정보, 아이디 패스워드 넣어주고 이렇게 테스트를 딱 눌러보면 이렇게 밑에 석세스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인티그레이션이 된 겁니다.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면 여기에 보시면 이러한 명령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경보를 가져와라. 또는 뭐 스플렁크 캣 인덱시스, 뭐 인덱스 정보, 마치 DB의 테이블 스페이스가 테이블 같은 그런 정보를 가져오는 거. 뭐 상태를 업데이트해라. 뭐 스플렁크 서치 검색을 해라. 여러 개 아까 보면 대응 액션들이죠. API로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메일을 내가 보내겠다. 그러면 메일 서버에다가 뭐 네이버 이메일 같은 거 등록해 놓으면 동일하게 이렇게 메일 보내고 받고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티그레이션을 하고 설정을 해 놓으면 이제 SIM에서 경보가 발생을 하면 이렇게 수집을 해 옵니다. 그래서 인시던트로 이제 등록을 자동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인시던트로 이제 SOAR에 이제 등록이 됩니다. 제가 이 화면은 잠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 위에 녹색으로 표현해서 제가 엑스소어라고 표현한 거는 저희 제품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좀 구분하시라고 타 제품은 회색, 저희 회사 제품은 이렇게 녹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경보가 이렇게 올라오면 경보의 기본 내용이 여기 인시던트라는 거, 사고죠. 사건, 사고, 인시던트 이름으로 등록이 됩니다.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라 이렇게 단순하죠. 단순한 정보만 있습니다. 그러고 그게 워룸이라고 아까 지금 잠깐 설명을 드렸던 어떤 상황실 그런 개념이죠. 여기 워룸에 이러한 정보들이 상세 내용들이 쭉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와요. 연동을 해서.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다 안 보여져서 밑에 클릭을 하면 별도 창으로 또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경보가 하나 수집이 되면 이 SIM에서 경보를 이렇게 플레이북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 플레이북을 자동으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수동으로 했던 거를 이제 하나씩 만들어 봤어요. 처음에 보시면 인제스팅 더 드릴 다운 로그, 그러니까 상세 이벤트를 조회해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체크 레퓨테이션, 바이러스 토탈에 뭔가 평판 정보가 있는지 조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순식간에 처리가 되는데 이게 플레이북이 실제 이거보다 더 실제는 더 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 플레이북으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로 쭉 길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 전체 흐름을 이렇게 한눈에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다음에 가보면 이게 차례대로 이제 이동을 하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설정하는 화면을 간단하게만 제가 잘못 화면을 위로 올라갔네요.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save CSV 파일, 아까 그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근거 이벤트들 뭐 30일 동안에 조회한 것 조회해가지고 조회한 내용을 CSV 파일로 저장을 시켜라. 그러면 이렇게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제 이런 창이 옆에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런 박스 하나하나가 업무 타스크고요. 여기 안에 CSV로 저장하는 그런 스크립트 또는 뭐 커맨드, 이 스크립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녹색 꺽쇠를 누르면
뭐 익스포트 투 CSV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CSV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는 HTML로 저장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이제 HTML로 저장하는 거, 뭐 JSON으로 저장해야 되겠다. 그럼 그 모듈 함수들을 용어를 제가 이제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스크립트들 또는 커맨드라고 부르는데 그걸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이거 사실은 다 파이썬으로 내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뭐 편집을 해서 쓸 수도 있고 다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밑에 앞에서 정한 스플렁크의 결과값을 받아와서 CSV로 저장해라. 그리고 파일 이름은 뭐 30days.csv로 저장해라. 이렇게 지정해주면 그냥 이게 다 끝입니다. 그럼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어태치해서 메일로 보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send 메일 아까 메일로 보내는 명령어 그 스크립트 선택하고 밑에 뭐 무슨 파일을 여기다가 어태치 할래? 그 앞에서 했던 거 그냥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동작이 쭉 이동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비주얼 이 플레이북 에디터를 통해서 드래그 앤 드랍 그다음에 설정해주면 차례대로 이렇게 동작을 하고 동작이 완료되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됩니다. 녹색으로. 그래서 체크해서 완료되다가 이제 메일을 보내고 나서 담당자한테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응답이 오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대기합니다. 그런데 요 전에 이제 메일을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메일을 보내면 제가 이제 제 메일로 테스트를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네이버 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첨부 파일이 들어가서 첨부 파일 열어보면 이제 이렇게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처리를 할까 말까를 사용자가 담당자가 응답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yes, no로 응답을 받는 내용이 메일로 갑니다. 위에 뭐 안녕하세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보안관제센터입니다. 뭐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yes를 누르면 이 yes가 링크가 이 수어 제품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페이지 링크가 열리고요. 여기에서 앤서를 다시 한번 yes를 눌러주면 처리됐다라고 화면에 표현이 되고 실제 수어 제품에서는 그 다음 yes를 눌렀기 때문에 yes로 해서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yes에서는 SIM의 상태를 이제 다 종결했습니다. 완료. 이제 이렇게 상태값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미지에 왕관 표시, you are awesome 해가지고 이제 식별되게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 플레이북이 쭉 실행되는 것들은 이렇게 워크 플래넷이라는 뷰에서 표현이 되고요. 각 단계별로 처리됐던 내용들은 여기 워룸이라는 곳에 이제 다 표현이 되고 여기서 각 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 뭐 인리치먼트한 데이터들은 여기에 컨텍스트 데이터에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활용을 하면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그 상태가 업데이트하는 거, SIM의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게 보면 이런 코멘트들을 입력을 하고 뭐 스테이터스를 5로 바꿔라. 그래서 이렇게 스플렁크한테 API를 명령을 내려준 건데 결국에 이 명령이 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클로즈 상태로 되고 SIM의 소어 솔루션의 모든 처리를 확인하여 완료함. 이렇게 변경 이제 코멘트가 마치 수기로 입력한 것처럼 변경이 됩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전체 소아 솔루션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고 또는 복잡한 일일 수도 있을 텐데 그걸 플레이북을 통해서 빠르게 또 오류 없이 이제 그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례를 캡처 이미지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일들이 리모트로 보안관제센터가 가더라도 사실은 이건 변화가 없습니다. 기존의 일들이 그대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보안관제 요원들은 좀 더 의미 있는 일, 분석하는 일들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실제 리모트 SOC로 하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을 신경을 써야 된다. 베스트 프랙티스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죠. 사실은 매일 어떻게 보면 뭐 아침에 회의하고 저녁에 회의하듯이 이제 체크인 비디오 컨퍼런스 이런 지금처럼 이런 줌 같은 걸로 서로 화상 회의를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0, 30, 30
보안관제센터 분석과 운영 모델인데요. 저는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존에는 보안관제센터의 보안 분석가가 마치 이제 90-10의 모델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경보 처리 업무를 90% 일을 하고 뭐 위협 사냥은 거의 하기 쉽지 않았고 또는 뭐 관제 룰을 개선한다든지 이제 그런 일들이 거의 10%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서 실제 30%만 경보 처리 기존에 했던 일들을 하고 30%는 위협 사냥 좀 선제적으로 위협을 분석하는 일들을 하면서 저희 그 경보 룰로 못 짰던 그런 새로운 위협들 신종 위협들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축적된 지식 기반으로 해서 관제 룰들을 이제 행위 기반으로 뭔가 바꾼다든지 단순히 씬뿐 아니라 여러 보안 시스템들의 룰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위협이 더 증가할 때 그런 위협들을 더 빨리 분석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사실 저희 회사의 관제센터는 이미 이러한 30, 30, 30의 운영 모델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리모트로 해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뭐 동일하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앞에 제일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비즈니스 뭐 재난 복구 계획 어떻게 보면 DR의 개념으로 좀 본다기보다 이제 보안 관제 센터의 좀 운영의 개선, 좀 고도화 측면으로 좀 이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격으로 근무를 하다 보면 이제 실제 업무의 내용들이 진짜 관리가 돼야 하잖아요.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게 시스템 안에 그게 다 이제 그 SLA나 뭐 처리한 내용들, MTTR들이 다 평가가 돼서 대시보드로 다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더 명확하게 이제 표현이 되죠. 그리고 워룸하고 아까 이제 케이스 관리의 노트 등을 통해서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뭐 세 번째 쪽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각 담당자들, 사용자들에 대한 연락처들이 좀 현행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가 좀 더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이 베스트 프랙티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그 이제 새로운 기능, 아까 가트너에서도 얘기했던 위협 인텔리전스 관리 기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트너의 보고서에 보면 소어라는 솔루션이 이렇게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오토메이션이나 그다음에 인시던트 리스판스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밑에 보시면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이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많이 사실은 간과되고 있거든요. 단순히 뭐 바이러스 토탈의 평판 조회를 한다는 그런 기능이 아니죠. 아예 플랫폼으로서의 관리 기능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의 소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코어텍스 엑소어에서는 이 기능이 이제 중요한 축으로 해서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캡처한 이미지로 한번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비슷한데 좀 기능은 다릅니다. 그래서 1, 2번이 그 기능인데요. 지금 좌측에 위협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피드들이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오토포커스 데일리 피드가 있고 이제 밑에는 뭐 헤일 A 뭐 택시 이렇게 여러 이제 무료로 제공해주는 피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한 주기별로 정보를 가져와서 요 안에 플레이북을 통해서 정제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런 SIM이나 방화벽이나 이런 제품들이 위협 인텔리전스를 활용해서 경보를 탐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수집한 최신의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를 통해서 경보를 얘가 또 발생을 해요. 발생시키면 다시 그 경보를 얘가 가지고 와서 빨리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하면 새로운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새로운 위협이 뭔가 떴다. 피싱 메일 떴다. 그러면 뭐 그 메일 발신자 이런 게 블랙리스트에 갑자기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되면 이게 바로 수집이 되고 그게 또 바로 공유가 돼서 심해서 바로 탐지가 돼서 또 자동화로 바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또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또 처리가 되는 거죠. 속도도 빨라지고 자동으로 또 처리가 됩니다. 이 화면은 이제 위협 인텔리전스를 등록하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토포커스 저희 회사의 제품에 이제 API 키를 입력을 하면 수집을 합니다. 그 외에 또 이런 이렇게 오픈 소스로 제공하는 것들도 등록을 해놓으면 이렇게 이제 수집을 하고요. 그래서 석세스하면 이제 연결이 돼서 수집을 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4시간에 한 번씩 이제 주기적으로 수집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그 외에 이제 택시 프로토콜 같은 이제 그 스레 인텔리전스에서 사용하는 이제 표준 프로토콜이죠. 이제 이걸 기반으로 제공하는 거를 이제 등록을 해서 또 이제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을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에 이렇게 3개의 피드로부터 수집을 했고 종류는 파일의 해시가 뭐 3,900개고 뭐 URL 도메인 IP들이 각각 이렇게 수집이 됐다. 그래서 이 안에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내용을 이제 공유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아크사이트나 큐레이더 같은 일부 씬들은 저희가 이렇게 그 뭐 푸시로 밀어주는 제품들도 있고, 근데 지금 제가 데모로 이렇게 보여드릴 스플렁크 제품은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폴링으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요 저희가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인티그레이션 중에 익스포트 인디케이터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집해서 통합해서 가지고 있는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 뭐 IP URL 파일을 이렇게 제공하겠다라고 등록을 해놓으면 그렇죠.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웹 URL 형태로 웹 서비스 형태로 이제 외부에서 이거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받아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인디케이터 정보들이 IP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이러한 내용을 스플렁크의 SIM이 가져가서 다운로드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는 이제 스플렁크 SIM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텔리전스 다운로드 설정에 들어가서 뭐 여러 다른 인텔리전스들도 있는데 엑스소어의 인텔리전스를 등록을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주기를 설정해 놓으면 그 주기마다 접속을 해서 가져오죠. 그러고 나서 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수집한 내용을 이제 저장을 하고 있다가 경보를 이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경보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경보를 이제 엑스소어 저희 소어가 수집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하죠. 근데 그 뒤에 처리 과정은 앞에서 데모로 이렇게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플레이북을 동일하게 태우면 또 동일하게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쭉 처리를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You are awesome 화면이 뜨면 이제 처리가 다 오류 없이 이제 완료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상태값을 업데이트를 하면 이 소어 SIM에 이제 클로즈 상태를 넣어주고 이제 코멘트를 소어 솔루션에서 모든 처리를 확인하여 완료한 자동으로 입력을 넣어서 이제 종결을 합니다. 네, 그래서 TI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를 심이나 다른 제품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또 경보를 발생하면 또 빨리 처리를 할 수가 있다가 이제 내용입니다. 빨리 좀 설명을 하려고 좀 서둘렀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에서는 저희 이제 뭐 본사나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문의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실제 이렇게 그 리모트로 재택근무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빨리 이런 자동화 솔루션을 구축을 해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디제스터 리커버리의 일환으로 해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회사 이 제품 중에 이게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인티그레이션도 해야 되죠. 이제 하드웨어도 또 설치를 해야 되죠. 일반 리눅스 서버 사가지고 또 이제 그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빠르게 구축하실 수 있도록 약간 시간이 얼마 없긴 한데 그래서 일부의 서비스 비용들을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설치를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 서비스 좀 모듈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무료로 제공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온프라미스 장비가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에 이렇게 호스팅해주는 기능들을 그 서비스를
1년간 무료로 해주는 거. 이거 완전히 사스 서비스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운영은 고객이 하시지만 이제 그 호스팅 해주는 기능까지를 이제 1년을 무료로 해주는 좀 그런 캠페인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저희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어텍스 이제 엑스소어와 관련돼서 사실 이제 여러 자료들이 많이 있고요. 또 무료로 또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뭐 VM웨어 있으시면 바로 활용해 테스트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간 무료로 쓰실 수 있는 제품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뭐 설명 자료, 뭐 가트너 리포트. 그다음에 이제 소어 벤더 중에서는 사실 이렇게 연 단위로 리포트 내는 회사가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매년 이렇게 연간 보고서들, 소어와 관련된 보고서를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참고할 내용들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업무들이 이렇게 재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사실 이렇게 어색합니다. 그래서 좀 중간에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엑스소어 제품, 소어 제품을 통해서 저희 회사가 효과를 거뒀고 또 리모트 환경으로 갔을 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보안 관제 운영 프로세스들을 자동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관제의 업무들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사용 사례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한번 주시면 좀 오늘은 플레이북 위주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 사례들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